50개의 복소수에 대해서 G1을 2 더하기 i라고 놨고요. G2라는 것을 1-G1 1-G1분의 1 이렇게 놨죠. 그래서 얘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G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분의 1이고 유리화하면 얼마?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렇게 되고요. G3은 1-G2분의 1인데 얘가 G2거든? 그걸 대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한가? 한번 시도만 해볼게요. 아니면은 좀 바꿔보죠. 1-G1분의 1분의 1 그럼 이게 여기가 통분하면은 1-G1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G1분의 1-G1 이렇게 되나요? 계산하면 그래서 1-G1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쵸?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얘를 대입해도 되는데 이렇게 접근한다면 1 더하기 2 플러스 i분의 1 5분의 2 마이너스 i니까 3 플러스 i 이렇게 되나요? 자, G4는 어떻게 돼요? 1-G3분의 1인데 얘잖아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G1 제자리네요. 그래서 반복되겠죠. 세 개마다 반복되네, 맞죠? 세 개. G1, G2, G3, 다시 G1, G2, G3. G50은 얼마예요? 세 개씩 반복하니까 G2랑 같겠죠? 48이 G1이잖아요? 맞죠? 아니죠. 48, 49, 50 얘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i 요렇게. 그러니까 이 양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규칙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규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직접 대입해 가면서 찾아도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 그냥 얘 대입하고 얘 대입했을 때도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거 하고 걔를 대입한 애 또 대입했을 때 깔끔하게 G1 자체가 나와버리네요. 마이너스라고 쓴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자기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복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298번 G제곱이 4루트 3 더하기 4i예요. 근데 G지바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G바 제곱을 가져와요. 4루트 3 마이너스 4i 곱하면 G지바의 제곱이거든? G지바의 제곱인데 얼마예요? 이거 곱하면 합차공식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48 마이너스 플러스 16이라서 64가 됩니다. 그럼 G지바는 얼마? 8.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G라는 애를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G바라는 애가 A-BI잖아요. 그래서 G지바는 합차공식에 따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0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G지바의 제곱에서 루트 취하는 것 중에 플러스가 G지바다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깔끔할 것 같죠. 물론 G를 A 더하기 BI라고 써가지고 일종의 연립방정식처럼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은데 G바를 이용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 켤레복소에서는 성질상 G바의 제곱이나 G제곱의 바나 똑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302번. G라는 애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미리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2의 i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x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해서 말을 해요.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g와 g바가 다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뭐 a를 대입하면 이게 g랑 g바가 다르다. 같지 않다. 아, 이거 그냥 실수가 아니다 라는 말로 해석하면 돼요. 실수가 아니다란 말을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아, 이거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얘의 근, 마3과 2죠. 마3 또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접근이겠죠. 근데 나에서 뭐라 그래요? X에다가 B를 대입했더니 G가 A래요. 야, 근데 A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이게 지금 A는 실수잖아. B를 대입했더니 얘가 실수가 됐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걸 되풀이하는 거죠. 허수 부분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방금 B를 대입하면 허수 부분이 0이라 했으니까 B는 다른 말로 뭐 하냐면 뭐야? 마3 또는 2라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얘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니까. 근데 마3을 대입했을 때 또는 2를 대입했을 때 이 실수 부분인 애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B의 X에다가 마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G라는 애가 마3 대입하면 이건 어차피 0 될 때고 여기다 마3 대입하면 얼마죠? 9 플러스 6, 3, 12 G가 12가 됩니다. A는 12가 아니죠. 10 이거는 마3과 2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요? G가 마3이 되죠. 이거는 마3이 돼버렸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찾는 X는 마3이고요. 그리고 얘가 A가 됩니다. A는 12이고요. B는 마3. 이렇게 확정 지어지는 거죠. 둘을 더해달래요. 답은 9가 되겠습니다.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씩 걸러내달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fn은 ni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i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요. f1부터 f16까지 더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미 i의 거듭 제곱은 일종의 주기성, 즉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걸 기반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건데 f1 i-2i 제곱 f2 2i 제곱 마이너스 3i 세제곱 f16 16i 16제곱 마이너스 17i 17제곱 얘네들을 뭐 해달래요? 더 해달래. 무슨 꿈꾸인 것 같아? 똑같네.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럼 얘도 여기 있는 애는 어때요? 지워지겠죠. 지워지겠죠. 얘랑 얘만 남습니다. i라는 것은 4제곱마다 1이 되니까 i의 17제곱은 그냥 i가 돼요. 마이너스 17i가 되고요. 마이너스 16i 이렇게 써지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직접 다 나열해도 괜찮은데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규칙이 이번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를 더했을 때 소거되는 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한 규칙인 거죠.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약간 엇물리듯이, 맞물리듯이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직접 더하는 게 괜찮다. 307번. 또 말 나온 김에 시험 범위 확정된 학교 있어요? 저희는 세연님 약간 2차 함수까지는 일단 나가는 확정이고 거기서 3차 함수를 나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학교 뭐 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딱히? 아, 3, 4차까지 나가야 되나? 뭐 시간은 되긴 하는데. 307번 먼저 보죠. 네. 뭐 또 결정되는 거 있으면 알려줘요. FA는 i의 n제곱 더하기 i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i의 n 플러스 2제곱입니다. 보통 이렇게 합답형이라고 불러요.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합답형이라고 하는데 그 합답형 문제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신이랑 좀 다르게 모의고사형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해요. 이게 고난도 문제라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연계됩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가 이제 연계되는 거야. 야, 이거 한번 해보고 그래서 디귿이 보통 제일 어려운 그런 걸 이제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야, 니네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대입해서 파악해. 그래서 F2를 따지랍니다.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fn, fn 더하기 4라고 돼 있죠.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뭐예요? 니네 얘 하나 대입해봤지? 다른 것도 대입해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에 따르면 F1은 i 제곱 i 세제곱이라서 1이고요. F2는 마이너스 i고요. F3은 이 i 세제곱 i 4제곱 i 5제곱이라서 1이 되고요. F4는 어떻게 돼요? i 4제곱 i 5제곱 i 6제곱이라 i가 되죠. 얘랑 얘가 같지만 여기랑 여기가 어때요? 야, 근데 F1이 맞아? 잠깐만. i 제곱. 네,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네. 내가 다 다르죠? 그쵸? 그리고 i의 F5를 구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이라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 마이너스 1 이게 되죠.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fn이랑 fn 더하기 4가 같다. 주기성이 만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귿에서 F1부터 F98까지 더한 건 사실 뭔 말이에요? 이 4개를 더하면 얼마니? 4개 더하면 0이죠. 4개마다 0인데 0이므로 얘는 사실 F1부터 F96까지가 0이고 F97, 98만 남았다. 다른 말로 F1 더하기 F2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규칙 찾기 문제는 규칙 찾을 때까지는 나열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4개 정도, 많게는 5-6개 정도는 우리가 나열해서 규칙을 얻어내야 됩니다. 별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구하는데 다른 방법을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기억 니은에서 말한 것처럼 야 해봐 라고 하는 의도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돼요. 굳이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문제는 그랬다. 하라는 주제였고 하면 된다. 근데 비슷하죠?
비슷한데 얘는 좀 이상한 표현이 등장했죠. n의 모든 양의 약수 a1부터 ak까지에 대해서 n의 약수가 a1, a2, ak 얘는 당연히 1이겠죠. 그쵸? 1은 항상 있잖아. 물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작은 순서가 상관이 없다면 제일 작은 애를 1로 제일 큰 애를 n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때 fn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정했냐면 i의 a1제곱, i의 a2제곱, i의 ak제곱 그게 끝이니까 맞죠? 요만큼을 더해달랍니다. 그리고 f2m 에서 F8. 야, F8도 사실은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잖아. 같은 형태요. 그쵸? 그래서 F8은 뭐예요? 약수가 1, 2, 4, 8이죠. 그래서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세제곱, 4제곱, i의 8제곱이 됩니다. 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니? 똑같잖아. 여기도 뭐야? 2의 0, 1, 그리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인 것처럼 2의 m제곱의 약수는 1부터 2의 m제곱까지 차례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i의 1제곱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2m제곱까지 2의 m제곱까지 몇 개야? m 더하기 1개 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좀만 더 써줄까? i 4제곱이에요. 당연히 왜냐면 2의 거듭제곱 형태니까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i의 2의 m제곱까지 더한 거거든. 그치, 여기 2제곱입니다. 근데 얘는 i제곱 마이너스 i 4제곱 i 4제곱도 i 8제곱도 어차피 다 뭐야? 1이잖아. 이거 그냥 i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맨 처음 것만 i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뭐야? 여기부터 다 1이야. 여기부터 이 4제곱부터.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이 m 더하기 1개라고 했는데 하나는 i, 나머지는 다 그냥 정수.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m 마이너스 1 요렇게 됩니다. 그쵸? 맞니? m 더하기 1개에서 m 마이너스 2인가? m 마이너스 2개. 왜냐면 3개 빼는 거니까. 하나, 둘 개, 3개 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m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되겠죠. 1이 m 마이너스 2개 있다. 라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자, 얘에서 얘를 뺐대요. 얘에서 얘 빼면 얼마냐? m 마이너스 3. 그게 10이니까 m은 13.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였냐면 너희 2의 m제곱은 무조건 다 약수가 2의 거듭제곱인 거 이해해?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시로 들어보라고 하잖아. 예시 들어보고 그걸로 일반화하라는 이야기죠. 얘는 약수가 모조리 다 뭐다? 2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1이에요. 다 1입니다. 1, 1, 1, 1, 1. 1의 개수만 세주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제곱은 지바. 지 세제곱은 반드시 실수네. 그치? 지 세제곱은 실수. 공간이 될까? 앞으로 당겨 볼까요? 우리가 g라는 것을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g제곱과 g바가 같대요. 즉 g제곱은 a제곱 그냥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 i고요. 그게 a 마이너스 bi예요. 그럼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것은 일단 이게 0이 아닌 복소수, 실수가 아닌 복소수잖아요.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b가 0인 건 말이 안 되고요. 2a가 마이너스여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4분의 1이라서 b가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져요. 실제로 뿔마 루트 3이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g라는 애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서 g 제곱이라는 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a 켤레복소수 이렇게 되고요. g 세제곱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얼마니? 깔끔하죠. 1이 됩니다. 깔끔하게 1이 돼요. g 세제곱은 1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g 6제곱 더하기 g 5제곱 더하기 g 4제곱 더하기 g 3제곱 더하기 g 제곱 더하기 g 더하기 1을 1 더하기 여기도 1이고 맞죠? 얘가 뭐가 되냐면 g제곱 더하기 g 더하기 1 더하기 g제곱 더하기 g 더하기 1 이게 돼요. 그래서 얘랑 더하죠. 얘랑 얘랑 더해달래요. 얘 더하면 얼마니? 얘 둘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 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라서 1. 312번은 또 질문이 없죠? 설명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별거 아닌데, 그쵸? 별거 아닌데 복소 평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냥 생략했는데 시간 뒤에 한 문제 정도는 그거 쓸만할 것 같아서 미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어려운 주제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행을 안 해서 그래요. 선행을 했으면 좀 받아들이기 편할 만합니다. 물론 선행 안 해도 이해는 가능할 수 있어요. 말했다시피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게 뭐예요? 수를 직선에 표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수직선에 가득 채우는 범위는 뭐예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하나에는 오로지 하나의 실수를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소수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복소수는 허수 부분이 하나 더 있다 했죠. 그래서 걔는 기본적으로 2차원의 수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축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하나의 숫자를 얘와 얘를 동시에 언급해야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는 실수가 1이고 허수가 0인 상태라서 1,0을 의미하고요. i라고 하는 애는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1이기 때문에 0,1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는 1이다. 여기 0,1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이게 1,0은 얘는 1을 의미하고요. 얘는 i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할게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거 말했다시피 이게 선행이 필요해요. 선행이 필요한 영역은 사실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원해방정식 파트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되는데 어차피 나머지 다 못 알아들을 거라서 정확한 이해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이 복소 평면이라는 게 이 좌표가 숫자를 의미한다 했죠. 그런데 이 좌표 간의 연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전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쓰는데 어떤 숫자를 좌표에다 찍는데 그 숫자에다가 다른 숫자를 곱한다는 건 얘의 회전과 얘의 회전의 합이라고 받아들인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이해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파트에서 원하는 건 i의 거듭제곱 이 주기성을 갖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i라는 게 여기라 했죠? 그럼 얘의 각도는 90도입니다. i의 제곱이라는 건 i 곱하기 i 90도 더하기 90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180도가 됩니다. i의 세제곱은 i 곱하기 i 곱하기 i는 90도를 3번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와서 0, 마이너스 i가 되고요. i의 4제곱은 다시 한번 1로 돌아옵니다. 360도가 돼서. 그쵸? i라는 건 90도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봐주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곱하기는 회전이고요. i를 4제곱했다는 건 90도를 4번 움직인 거기 때문에 360도 제자리 1이 됐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래서 주기가 4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런 숫자는 좀 특이해요. 왜냐면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됐잖아? 그러면 3번 각도를 더했을 때, 회전했을 때 회전의 합, 이거 각도의 합이라고 할게요. 각의 합. 3번을 더했을 때 저게 1, 여기까지 오려면은 몇 도씩 이어야 되냐는 거야. 3번을 더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120도죠. 제가 왜 120도냐 했더니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걸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 파트에서 2대1 대 루트 3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 2대1 대 루트 3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기 각이 몇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60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 각도가 120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의 숫자는 여기 2대1 대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2라고 잡지 않고 1이라고 잡으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라고 말하면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생겼죠?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즉, 저 g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120도를 3번 더한다는 거라서 1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수평면이라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312번은 여러분 지문 안 했지만 소개만 해볼게요. 그런 차원에서 312번에 있는 g라는 애 1-i분의 루트 2라는 것은 우리가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는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i잖아요. 이게 뭐냐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1대1 대 루트 2, 즉 45도를 의미합니다. 45도가 몇 개 모여야지 360도가 돼요? 네, 그래서 8제곱하면 1이 될 겁니다. 실제로 얘를 8제곱 직접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복수평면이에요. 그리고 W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3번 하면 1이죠. 그래서 W 세제곱이 1이라서 얘랑 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24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얘는 좀 빠르죠? 살짝 빨라지죠. 내지 8제곱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저에서 이 순환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다른 데는 딱히 막 엄청 쓸모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요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 문제네. 저건 또 괜찮긴 해서 두 문제를 이 복수평면을 이용한 문제 두 문제만 설명을 해볼게요. 359번이랑 372번 이 두 개 먼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거듭 제곱이 뭔가 반복되는 듯한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을 우리가 회전의 합, 각의 합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대1 대 루트 2랑 2대1 대 루트 3을 좌표 평면 안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좌표 평면 안에 적용하는 게 대수에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도 뭐 이해는 가능한 영역이긴 합니다. 359번도 이런 거죠. g의 n제곱이라는 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과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2n제곱. 야, 근데 이거는 설명하려고 보니까 좀 다르네. 2n제곱이라서 얘를 제곱부터 합니다.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2i라서 i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2i분의 2라서 i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이건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 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대입해 봅시다. 왜냐면 얘랑 얘의 연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회전으로 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 회전은 곱하기만 회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는 저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G1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i 마이너스 i라서 2i. G2라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0. G3이라는 건 마이너스 i라서 마이너스 2i. G4라는 것은 1 빼기 1이라서 0. 애초에 i라는 것은 4제곱마다 반복이 되므로 마이너스 i도 4제곱마다 반복이 되므로 얘가 4제곱마다 4개마다 반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서 말합니다. Gn의 값은 4가지가 있냐 라고 했고 틀렸죠. 3개죠. 그래서 니은에서 G1부터 Gn까지 더한 것에 이제 가능한 값, 이거의 가지수를 이야기해요. 하나 더하면 2i고요. 2개까지 더하면 2i고요. 3개 더하면 0이고요. 4개 더하면 0이고요. 5개 더하면 다시 2i고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2i, 0, 2i, 0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지수 두 가지는 2i와 0밖에 가능한 게 없고요. 총합은 2i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디귿 GL과 GM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건, 둘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얘랑 얘 곱한 거 또는 얘랑 얘 곱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L과 M이 저 1과 3, 즉 4의 배수 플러스 1이거나 4의 배수 더하기 3 형태여야 되고, 그걸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그냥 4K의 더하기 L과 4K 더하기 3 요렇게 4K 더하기 1과 4K 더하기 3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LM의 총 개수가 몇 개, L, M이 몇 개 있냐라는 건데 10 이하잖아요. 10 이하의 4의 배수 더하기 1 형태는 1, 5, 9. 여기서 159 나올 수 있고 여기 159 나올 수 있으니까 몇 개? 9개. 요 형태면 어떻게 돼요? 3이랑 7. 3이랑 7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4개. 그래서 총 몇 개? 13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어서 372번 보고 나머지 이게 한 번에 설명할 때 설명할게요. 372번 보고 다시 저희 317번부터 넘어오겠습니다. 372번. 372번이 이게 저기 경민고에 나왔던 문제인데, 경민고에 나왔을 때 이게 하필 서술형으로 나와서 원래 이거 정석적으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걸 우리가 말했던 복수평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i의 n제곱 더하기 i분의 1의 2n제곱이라고 했을 때 i분의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m제곱이거든. 실제로 n이 1일 때는 i 마이너스 1이고요. n이 2일 때는 뭐가 돼요?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 1이라서 0.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m제곱. n이 4일 때는 1 더하기 1, 그래서 2의 m제곱.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얘가 뭐이길 바라? 얘가 음의 정수이길 바라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i-1이라는 애의 m제곱이 음의 정수가 되는 때가 언제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자. i-1이라는 건
마이너스 1,1이거든. 그쵸? 그럼 이몇 도예요? 135도죠. 그래요? 135도 몇 개 있으면은 이게 잘 판단이 안 되죠. 이게 사실 이게 특수가 이 뭐지? 요거를 뭐라고 해야지 이게 몇 개 모여야 360도의 배수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렇게 합시다. 뭐냐면 135도는 45도가 360도의 8분의 1이죠. 360 나누기 45가 8분의 1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가 45도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얘를 몇 해야지 정수가 돼요? 네, 8제곱 해야 됩니다. 8제곱 하면 음의 정수가 나오죠. 그래서 8제곱 하면은 음의 정수가 난다. 즉 m은 8의 배수예요. 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잖아요. 그쵸? 얘는 몇 도야? 얘는 여기가 45도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0도 더하기 45도인데 225도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8분의 5가 있는 거죠. 얘도 8배 해야지 5가 되면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즉 뭔 말이냐면 잠깐만. 요거 살짝만 수정할게요. 왜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음의 정수인데 음의 정수는 여기 1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8번 돌면은 1로 오거든? 3바퀴 돈 거라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이게 4분의 3이 됐을 때, 2분의 3이 됐을 때가 딱 맞아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했을 때,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1가 이게 한 바퀴가 아니라는 거죠. 한 바퀴에 반바퀴, 반바퀴, 반바퀴 여기가 돼서 딱 됩니다. 근데 얘는 8을 곱하면 정수가 되잖아. 8의 배수 더하기 4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의 배수 더하기 여기 4를 했을 때 2분의 5가 되니까 8의 배수 더하기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이라는 애가 홀수일 때 m이라는 애가 8의 배수 더하기 4꼴이어야지만 저 형태가 음의 정수가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이때 n과 m이라는 게 모두 50 이하이기 때문에 m, n이라고 하는 것은 8의 배수 더하기 4는 총 몇 개 있어요? 50가지에 대해서 4, 12, 20 4, 12, 20, 28 36, 44 6개 있나요? 홀수는 몇 개 있어요? 25개 있죠? 그래서 곱하면 150개 있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풀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어쨌든 부용고, 미안해요. 경민고 시험에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경민고 시험에서는 다 이제 해설지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해설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거를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일종의 개요처럼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n이 1일 때 실제로 풀이입니다. i-1의 1제곱은 i-1의 2제곱은 마이너스 2i i-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i 곱하기 i-1 계산할 필요 없어요. i-1의 4제곱은 마이너스 4 얘 제곱이니까 맞죠? i-1의 5제곱은 4 곱하기 i-1 i-1의 6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8i i-1의 7제곱은 얘랑 얘랑 곱한 거죠. 8i 곱하기 i-1
i-1의 8제곱은 그러니까 16. 이렇게 반복돼서 m이 8k-4일 때 성립. 하나 한 거예요. 두 번째, n은 2일 때 라고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요게 해설지 풀이었어요. 저런 식으로 다 하라, 다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해설지 풀이었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n이 홀수일 때랑 그리고 이게 8의 배수 더하기 4 또는 8의 배수 빼기 4라고 했을 때 답이라고 인정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풀이는 저걸 다 대입하는 게 맞는데 시간이 모자라잖아, 그치? 그러면은 저렇게 다 대입하지 않고 선별해서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했기만 해도 문제의 답은 온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해 두면 그런 문제를 풀 때 좀 괜찮다라는 거고,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 대입하면 된다. 규칙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다. 알았죠? n이 2일 때는 좀 간단하죠. 왜냐면은 여기서 말했다시피 n이 2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이게 0의 m제곱은 음의 정수가 될 수 없다. 그냥 바로 기각시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n이 3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i-1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i-1에 1제곱 4제곱일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여전히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i-1의 8제곱일 때 16이 되면서 m이 8k-4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n이 4일 때 2의 m제곱은 음의 정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n이 홀수여야 되고 m은 8의 배수 마이너스 4 꼴이어야 된다 라는 거라서 m,n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 6개, 25개, 150개 이렇게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하면 그 경민고 시험에서 온점 맞을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선별해서 그냥 n이 홀수일 때 그리고 m이 8k 마이너스 4꼴일 때 우리가 성립한다 라고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왜 그러냐, 실제로 왜 8제곱을 했을 때 반복이 되고 8의 배수 빼기 4일 때 왜 음의 정수가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규칙을 이해하려면은 사실 요거를 이해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될 것 같지? 돼 라고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렵죠? 모의고사의 30번 문제였고요. 모의고사의 30번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종종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30번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모의고사 시험지,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의고사 시험지가 비퍼용지 요만한 거에다가 문제 요만큼 써있고 나머지가 다 풀이 공간이야. 다 낙서하라는 이야기죠. 그쵸? 다 낙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낙서하라는 거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맞죠? 뭐 다음 주 화요일에 보는 모의고사를 준비하진 않지만, 왜냐면 진도 나가기 급하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볼 때 뭐 참고하세요. 30번 문제는 많이 어렵다. 이 정도가 딱 30번 문제구나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 정도가 30번 문제구나. 물론 중학교 3학년 걸 보잖아요. 이번 3월에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거는 좀 쉬워요. 뭐 쉽다고 해도 뭐 어려운 건 있는데 뭐 천천히 보시고요.
317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겠죠? 얼마 이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봅시다. 317번 x 더하기 3y는 21, 마이너스 21 xy는 3 더한 게 음수인데 곱한 게 양수야? 이게 뭔 말이야? 둘 다 0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합이 0보다 작고 곱은 0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루트 3y분의 x 또 루트 x분의 3y인데 얘를 구해달래요. 뭐 어떻게 구하냐? 이거 일단 쪼개야겠다. 쪼개요. 어떻게 쪼개요? 얘 둘 다 음수니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루트 3y분의 루트 x 루트 x분의 루트 3y라고 써도 돼요. 둘 다 음수잖아. 둘 다 음수면 그냥 쪼개져요. 통분하면 루트 3xy 분의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3y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아요? 맞아? 웃기고 있네. 얘랑 얘를 곱하는 순간 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합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튀어나오고요. 그쵸? 루트 x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얘가 xy가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 다시요. x 더하기 3y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21이라서 7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풀이는 간단한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루트 x 곱하기 루트 x라는 걸 루트 x제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루트 x제곱은 루트 제곱은 뭐야? 루트 제곱이 뭐죠?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이 루트 x의 제곱은 사실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고 마이너스 절대값 x예요. 근데 절대값 x는 뭐야? 지금 x가 0보다 작다며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x가 나옵니다. 요렇게. 오케이? 루트 3y의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3y가 돼요. 같은 이유로. 루트 3y 곱하기 루트 3y인데 둘 다 음수라서 루트 3y 곱하기 루트 3y는 루트 9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물론 그냥 3y가 튀어나왔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좀 어이없긴 한데 요 부분을 잘 몰라도 그냥 루트 3y 제곱이니까 그냥 3y 아니야? 라고 해도 답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냥 3y가 그러니까 이거를 부호가 바뀌고 바뀐다라는 걸 어설프게 몰라도 그냥 맞긴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애들은 밑에서 틀려요. 루트 3xy라고 하니까 이거 루트 뭐지? 그러니까 3인가? 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얘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았죠? 그걸 구분지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음수끼리 곱하는 거라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x랑 y를 직접 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짓은 하는 게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짓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의구 시험 문제에 나왔던 주제고요. 의구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쓰고서는 그냥 이거 물어봤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거 얼마냐? 이렇게 통분까지도 원하지 않은 거지. 딱 이것만 물어본 거지. 그럼 답 뭐라고요? 이건 뭐야? 루트 3xy인데. 그러면 3.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와장창 틀려요. 와장창. 물론 단답형이긴 하죠. 이게 풀이가 좀 간단하니까 단답형급이긴 한데 와장창 틀리지. 이렇게 3이라고 하면서 주의해야 돼요. 얘 루트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약간 함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힌트가 있었는데 뭐냐면 원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지금 원래 약간 문제를 내가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1번이 뭐였냐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거였다. 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1번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냐? 곱셈공식 변형하면 되죠? 제 제곱에서 이거 2배 빼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2번이 루트 x 곱하기 루트 3y였어요.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통분하면 그냥 곱하면 되겠다. 일종의 곱셈공식 변형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암시를 걸어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것도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이것도 곱셈공식 변형이겠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채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곱셈공식 변형처럼 물어보려면 3xy를 물어봐야지 왜 루트 3xy를 물어봐? 라고 되물었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늘상 그냥 곱셈공식 변형 물어보면 루트 같은 거 안 쓰는데 왜 꾸역꾸역 루트를 집어넣었어? 이거 의미 있어?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본 순간 깨달아야 돼요. 아, 의미가 있어야 해. 둘의 부호를 알아야 돼.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이 문제가 맞았던 거죠. 이렇게 되게 사소한 실수를 유발